우리 또, 제자분 중에, 심각한 또 고민을 또 상담을 해갖고, 네,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은 이 부동산은 끝났어요. 부동산은 이제 끝난 거야. 그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집이 남아 돌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인구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뭐 인기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기가 막 많어. 또 노래방도 처음에 노래방 그거 뭐야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노래방 막 한 사람들은 떼돈 벌었죠. 근데 노래방이 잘 된다고 하니까는 노래방을 막 같이 막 옆 동네 앞 동네 전부 다 노래방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이라는 수익을 혼자서는 혼자 노래방을 만들었을 땐 다 먹었지만 10개, 20개가 막 100개가 만들어지면 얘네가 다 나눠서 먹는다는 거죠. 1억이란 돈을. 그러면 나중에 또 200개가 만들어지고 300개가 만들어지면 또 200명, 300명이 1억이란 돈을 나눠 먹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수익이 안 나겠지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노래방이 1억이 아니고 10억, 100억씩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1억이라는 수익을 한도 안에서 10명이 나눠 먹고 100명이 나눠 먹고 1000명이 나눠 먹으면 처음에 혼자서 먹을 때하고 1000명이 먹을 때하고는 돈이 이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집도 똑같아. 부동산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30대 초반 제자가 하는 얘기가 집을 사서 근데 뭐 한 1억, 2억 현금이 있으면 대출 받고 이제 뭐 아파트 하나 이제 분양 받겠죠. 그러면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기회비용. 우리가 통상 얘기했을 때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10년이든 20년이든 가지고 가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아갖고 분양을 받았다 이거야. 이게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4억짜리가 나중에 10년, 20년 되면은 400만 원이야, 400만 원. 집을 그렇게 판다고 400만 원에.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이란 돈을 가지고 주식에 들어오면 20년이면 4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4억이 400억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지금 4억이란 돈이 20년 후에 4억이 될 것 같아? 400억이 될 것 같아? 집값이? 절대 안 된다. 얼마 된다? 400만 원 된다. 400만 원. 400만 원. 왜? 집은 남아 도는데 집을 살 사람이 없어. 간단하죠? 집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계속 재건축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집을 다 허물고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 뭐 2억, 3억, 4억, 막 5억씩 집값을 지금 받으면 지금 살아있는 인구하고 앞으로의 20년 후의 인구가 얼마나 차이 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지금 어영부영 살면 앞으로의 현재의 지금과 앞으로의 10년이 절대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개발을 원하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앞으로 10년을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강관리를 해서 10년 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지금 하는 거지 10년 후를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거지 10년 후에 가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현재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10년 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왜?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70년도 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그러다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야, 앞으로는 애를 못 낳게 만들어라. 이게 잘못됐던 거야. 그 당시 때. 그
처음에 이제 애를 막 낳으라고 해갖고 애를 낳았더니 애가 또 너무 많이 나니까 국가에서 먹여 살릴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애를 만들지 마라라고 또 이제 지시가 내려왔죠. 그때부터 아이가 계속 줄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지금은 아이가 있는 집이 없는 집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누가 생겨? 애견이 생기더라 이거야, 강아지들이. 예? 그러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애견 관련된 그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애견 관련된 데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 왜? 인간은 자꾸 줄어들지만 동물은 자꾸 태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 때 국민연금을 받을까 말까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자식들, 이 자식들은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야, 진짜. 그 당시 때 되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을 지금 10살, 아니면 5살 이런 자식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 되고 이 시대이면 거진 15년에서 20년이나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60, 70, 80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국민연금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또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5살, 10살짜리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 인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20년 후에 혼자서 백날 일을 해봐야 이 아이들은 자기네 입에 풀칠할 돈밖에 없고 나머지 돈은 뭐예요? 우리 늙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앞으로의 10년, 20년에 집값이 오른다? 절대 안 오른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예요. 건물을 부서뜨리면 아파트를 전부 다 철거하면 철거를 했지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4억, 5억 투자해갖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본다? 절대 그런 거 없어. 4억, 5억을 가지고 지금 주식에 한번 투자를 해봐요. 어떻게 되나? 내가 선호하는 거는 내가 이런 거야. 내가 다 봐봐요. 한국 전자인증을 우리가 이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고. 이날 들어갔어요. 자, 한국 전자인증을 이날 들어가서 다음날에 몇 프로야? 14%예요. 하루에 14%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적금, 예금. 1년에 4%야. 1년에 5%. 그래, 많이 준다 쳐. 1년에 5%야. 1년에 5%.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 500만 원 예금, 1000만 원 예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1000만 원 들어갔어 봐. 얼마를 벌었어요? 1년치가 아니고 10년치를 버는 거야. 10년치 이자를 하루 만에 번다고. 그게 주식이에요. 부동산에다가 하루 만에 이거 10% 집값이 하루 만에 10% 올라가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야. 절대 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주식이 가장 우리 같은 서민들, 돈이 없는 불쌍한 우리 같은 개미들 부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남들 삼겹살 먹을 때 소고기 먹고 남들 소고기 먹을 때 외국에 가서 소고기 먹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주식이에요, 주식.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부동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 부동산 좋지. 왜? 나의 푸근한 이 안락한 이 집이 있다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나이 30살, 20년, 30년 후에는 손가락 빨아야 된다. 박스 주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자, 내 친구들이 가장 미련한 친구들이 내가 어떤 친구들이냐. 차는 정말 좋은 차를 끌고 다녀. 그러면서 전화를 해. 나 돈이 없는데 기름값이 없대. 나 주차비가 없대. 나 지금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대리비가 없대. 그지 이런 그지는 없다지요. 근데 그런 그지는 정신 나간 그지다 이 말이야.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의 현실을. 아니,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주차비가 비싸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자동차를 끌고 다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주차비가 10만 원이 나오던 20만 원이 나오던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의 차를 끌고 다니는 거거든. 아, 벤츠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 5만 원이 없다고 그래서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런 그지 개그지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지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건 정신 나간 인간이지. 자기의 현실을 모른다는 거야. 백날 대출 받아갖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자이든 제이든 뭐 사고 싶어. 삼성 프로스도 뭐 막 들어가고 싶은 거지. 아, 그 돈 있어요? 그런 돈이 있어? 없어. 그럼 뭐야?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돼요. 자, 대출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도 10년, 20년 동안 대출 받다가 죽어. 대출 갚다가 죽는 거야. 그럼 뭐더러 집 사래? 월세 살지? 그 대출 갚을 돈으로 그 월세를 살아. 응?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2억짜리 이런 구시가지 같은 데 가서 살아봐요. 아니, 축구장을 사서 축구장을 하나 얻어 살 수 있다 이거야. 축구장을.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 이게 좀 좋은데 뭐 가 사면 뭐 한 5억짜리 들어가면은 한 9평짜리에 살 수 있나요? 이제 한 4평짜리 주나? 4평? 그죠? 같은 4억이고 같은 5억이란 돈으로 100평이라는 집에서 살 거냐? 아니면 10평이라는 집에서 살 거냐? 이거를 선택해봐요. 어마어마한 삶의, 이 사람 자체의 이 질이 틀려지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백날 개천에서 욕난다? 개천에서 욕나는 건 저기 쌍칠년도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바다를 가야 돼, 바다를. 바다를 가야 넓은 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개울가에 가서, 놀면은 그게 물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를 뭐야? 거지가 되더라도 서울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해라. 서울에 가야 부자가 있다 이거요. 그럼 부자들이 지나가다가도 아이고 저 거지가 불쌍하니까 돈 10만 원만 줘라. 저기 변들이 시골에 가서 거지 생활 해봐요. 맨날 밥풀떼기나 하나씩 얻어먹고 하는 거야. 에?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 제자분이 이제 나이가 있는 제자인데 나보다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힘들어요. 보증금 5천을 더 올려달래요. 막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가 이제 역삼 쪽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거기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뭐야 그거 있잖아요. 뭐 애들 그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 학군. 근데 그 당시 때 이 제자분들 이 자녀분들이 나이가 전부 다 20살이 넘었어요. 20살이 넘어서 알바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한 사람은 대학교를 다니고. 자, 그러면 알바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무슨 학군이 뭐야?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로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게 좋은 학군에 있는 쪽에서 살아간다. 그게 이제 뭐 학군이라고 하는데, 다 큰 성인들이 무슨 학군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러지 말고, 지금, 죄송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보증금 올려줄 돈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4억을 가지고 나와라. 왜 꼭 강남에서 살려고 하냐? 강남에 사는 이유가 뭐야? 물어봤더니 학군이래. 그러면 지금 학군이 필요 있냐, 없냐? 필요 없대. 그럼 나와. 강남에서 나와라 이거야. 4억을 갖고 나와라 이거야. 4억을 갖고 나와서 보증금 1억짜리에 딱 가서 월세에 살아라. 월세 150만 원, 120만 원짜리에 살면 그때 당시에 내 식구가 18평에 사는 18평? 예? 근데 그것도 지하 1층인가 그렇대요. 서울에 강남 쪽에 나와서 여기 성남의 그 양재 옆에 보면은 최근에 뭐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서는 데가 있다. 근데 빌라촌도 있는데 그 빌라촌의 보증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한다. 그러니까 월세가 120에서 150 정도 하니까 나머지 돈을 다 갖고 나와라. 그리고 보증금 1억 바꿔놓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주식을 해라. 지금 그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그냥 코딱지 파면서 벌어요. 코딱지 파면서 이 코딱지를 파면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고 3억을 가지고 매달 그냥 매달. 자 그러면 월세가 150이라 가정해봐. 그러면 2천만 원 수익이 났으니까 2천만 원에서 우리가 2천에 150을 빼봐요. 그럼 얼마 남어? 1,700원 남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1,800원 남는다는 거 아니야. 그냥 놀고 먹고 해도. 그럼 1,800만 원을 4개로 나눠봐봐요. 4개로. 그러면 500, 400, 400이야. 그럼 내 식구야. 그러면 마누라가 500 벌고 와. 남편이 500 벌어. 큰딸이 400 벌어. 작은딸이 400 벌어. 이 집에. 그러면 역삼에서 이 강남에 살면서 보증금 5천만 원 또 대출 받아갖고 이자 갖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 때 학생들은 대학교 하나는 대학교 가고 하나는 알바 뛰러 가면서 알바 뛰고 한 달에 200만 원 하루 진짜 피똥 싸면서 200만 원 벌어와. 마누라 나가갖고 식당에서 일해갖고 피똥 싸서 한 300 벌어와. 남편 나가서 노가다 뛰어갖고 평생 피똥 싸면서 5억 벌어왔다고 쳐봐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학군을 포기해. 아니 학군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이 눈을 바꾸면 이렇게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세고 셌는데 왜 이런 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살고 있냐 이 소리요. 그래갖고 결국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날 보면 저래. 나보다 10년 다 선배님이야. 여자가 처음에 제자였어. 그리고 남자를 제자를 만들고 날 믿고. 그래서 남자는 내가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저래. 내 식구가 나만 보면 저래.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피똥 싸면서. 남들 삼겹살 먹을 때 상추나 먹고. 지금 뭐야? 남들 소고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이 사람들은 투뿔로서 먹는 거야. 투뿔 굳은 거 먹는 거야. 최상급으로다가. 남들 저기 가갖고 뭐 포스트코 같은 데 가갖고 뭐 프리미엄 뭐 최대 뭐 수입산 소고기 막 어떻게든 소고기는 먹고 싶은데 애들 먹이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하니까 어떻게 저기 막 이상한 데 가갖고 막 소고기 막 저기 막 C등급짜리가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갖고 오잖아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그러면 지금 나한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부동산에 이거 투자하면 뭐 할 건데? 앞으로의 10년, 20년? 절대 집값 안 오른다. 때려 죽여도 안 된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이면 대출 받아갖고 6억, 7억이면 부모님들한테, 이것도 3억도 자기 돈이 아니래. 부모님이 도와주고 뭐 해갖고 이제 3억이 되는데 이 3억을 가지고 뭐 대출 받아갖고 결혼하고 이제 그러고 살고 싶대. 그러면서 10년, 20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 더 좋다 이거지. 10년, 20년에 집값이 오른다. 10년, 20년 후에는 집값이 어떻게 된다? 똥값 된다. 똥값 된다. 안 봐도 뻔해요.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지만 인구는 계속 없어져. 그럼 이 아파트에 사는 거 누가 살아요? 강아지들만 사는 거야. 강아지들만. 근데 집값이 오른다? 절대 안 오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 한국전자인증을 우리가 들어가서 다음날 먹고 그러면 또 들어가서 또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주식이야.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봤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더 빠르다야. 주식은 뭐가 평생 돈을 벌 수 있다. 평생 내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에 있어서 주식은 뭐다 실패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뭐야 실패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 강남에 논밭이 있을 때 60년, 70년도 때 요때 땅을 사는 게 정말 부동산인 거지.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나갔어. 이제는 땅이 없어요. 개발할 만한 땅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내려가 봐봐. 여기 내려가면 집을 그냥 줘. 집 그냥 준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살다가 돈이 없고 거지가 되면 이런 데 와봐요. 이런 데 가봐. 집을 거저준다고, 시에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 같은 데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끔 집 그냥 공짜로 줘요. 그리고 직장도 다 구해줘. 왜? 자기네 지역에 인구가 없으면 안 되거든. 인구가 줄어들어. 여기서부터 인구가 없어진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인구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와? 다 서울 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그럼 집값은 어디서만 올라요? 서울에서만 올라. 서울에서만. 그럼 서울의 집값은 10억, 20억, 30억씩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꼴랑 3억밖에 없으면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분양을 안 해준다고. 3억밖에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3억 가지고 하면 뭐야? 여기서 산다고. 여기서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면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어 여기가. 그럼 아파트 백날 사봐. 이 아파트 값이 오르겠냐고. 절대 안 오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3억을 가지고 주식을 해봐봐. 어떻게 되나. 3억이 300억 3천억이 될 수 있다 이거야. 부동산은 3억이 그냥 3천원 되는 거고, 부동산은 미래를 봤을 때, 주식은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3억이 3천, 3억 300 되는 거야. 왜?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어요? 워렌 버핏이 주식의 왕이라 그러잖아. 그 사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평생을 부자 되고 있잖아요. 주식으로. 그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 주식으로 평생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라는 건 지금 다 벌은 거예요. 옛날 20년, 30년 전에 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돈을 번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투자를 해서 앞으로 20년, 30년에 부자가 되겠다? 그지 된다, 그지. 그지, 이런 그지는 없다 된다고요. 집에, 목매지 마요. 집이 뭐 어때? 집이라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마다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월세라는 게 있는 거야. 월세, 전세가 있어요. 응?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4억이 있다 쳐. 그러면 집을 하나 딱 4억짜리 사갖고 내 현금을 딱 잠궈 놓지 말고 내 현금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이 보증금이 1억, 2억, 1억, 2억이래. 그럼 여기다 보증금 1억짜리 살아. 그리고 한 달에 월세 뭐 100만 원을 내. 그러면 내가 4억을 가지고 보증금 1억을 냈으니 나머지 3억이 남잖아요. 이 3억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벌어? 3천, 4천, 5천은 벌 수 있다 이거야. 매달. 그러면 월세가 100만 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100만 원 내고 나서도 나머지 돈은 다 내 돈이잖아. 집은 큰 집에서 살고. 예? 근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왜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정당하게 내가 보증금을 걸고 2년이란 계약을 맺으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자, 2년이 됐어. 그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겠어요? 더 살아달라 그러지. 왜? 내가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왜? 인구가 없으니까. 그럼 집주인은 계속 제발 좀 더 살아주세요. 살아주세요. 그래야 집주인이 월세를 받아 먹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내가 이제 배짱 튀기죠. 아이고 저기 갔더니 보증금 5천만 원 이런 5천만 원짜리도 많던데.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나도 보증금 5천으로 해줄게. 그럼 여기는 또 부동산에 투자했던 1억에서 보증금 빼서 5천을 또 갖고 와. 그럼 이 5천을 가지고 또 한 달에 얼마를 벌어? 500만 원을 그냥 코딱지 파면서 벌어. 그럼 이 5천만 원에 이 500을 가지고 월세를 내. 100만 원을. 그 나머지 아까 3억이라는 돈 갖고는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다 이 말이야. 부동산은 돈이 묶인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바라볼 거면 10년, 20년 동안에 코딱지만 파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코딱지 판 손가락을 배가 고프니까 빨아먹는다 이거야. 내 말 거짓말 같아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자분들이 좀 젊은 제자분도 있는데 이 젊은 제자분들이 그런 이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지금은 이제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여기에다 투자할 돈 몇 억이 있으면 주식으로 투자해라. 내가 맨날 투자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여러분들
주식으로 1억, 2억만 있으면 떼돈 벌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계속 강조하죠. 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억, 2억을 주식을 투자할지 몰랐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지. 1억, 2억이 있으면 10억, 20억 그냥 번다니까? 코딱지 파면서 번다니까요, 그냥? 절대 어렵지 않아. 하지만 부동산은 뭐다? 어렵다야. 끝났다. 집값 절대 안 오른다. 나중에 집 거저 줄 때 그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 왜? 집은 인간이란 사람이 이런 집이라는 곳에 살아야 집이 건강해요. 여기에 인간이 안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집은 아파져. 그러면 집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짜로라도 와서 살아달라 이거야. 세금만 내고 네가 좀 살아라 이거야.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조만간에. 뭐 때문에? 인구 때문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없으면 집값만 떨어지겠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어. 예전에 우리가 이 식량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식량 전쟁. 대한민국이 지금 자꾸 잘못되는 행동을 하는 게 뭐야? 농부의 농부. 농부들을 죽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있어야 식량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미국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네 석유를 오픈 안 시키냐 이거야. 얘네들은 그냥 몇천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석유가 있어요. 근데도 뭐야? 다른 데서 석유 나오는 거 사갖고 오잖아. 지들 거 안 쓰잖아. 왜? 평생 보관하고 있어야 돼. 언제 때문에? 얘네들 석유 나오는 거 다 없어지고 나면 이때 자기네 걸 쓰겠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이때 1,000원에 사오지만 이때 팔 때는 10,000원에 팔 거야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식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꾸 농부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농부들이 농사 질 사람이 있겠냐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을 걸 전부 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좀 짓고 있는 게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쌀을 갖고 올 때 10,000원에 갖고 온다고 쳐. 나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 지금은 10,000원이지만 농부들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쌀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농부들한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대.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아. 지원도 안 해줘. 그러면서 지금 시골에는 인구가 자꾸 없어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이런 지방에서 살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자꾸 집 공짜로 주겠대. 그러니까 제발 좀 와달래. 젊은 사람들 와서 살아달래. 그런데 자꾸 이런 데는 가려고 해요. 누가? 안 가지. 왜? 여기서만 살려고 하니까. 여기만 밀집이 돼 있는 거야. 여기만 자꾸 터지는 거야. 여기만. 요건 다 죽어. 요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절대 부동산 생각하지 마요. 부동산 이게 뭐 대수야. 옛날에 진짜 집 없는 서러움이지. 지금 21세기에 집 없는 서러움이 어딨어. 저 호텔 같은 데 가도 그냥 집에 한 30만 원, 20만 원만 내면 막 호텔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옛날에 60년, 70년도, 80년도 이럴 때 집 없는 서러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21세기에 집 없는 서러움이 어딨어. 모텔만 가봐야 하루에 7만 원짜리만 가봐. 막 물컹물컹하는 막 물침대가 있고 막 샤워를 할 수 있고 막 여기 막 욕조가 있고 막 거품으로 막 할 수 있고. 7만 원만 줘도 이렇게 집이 막 하룻밤 새려면 막 이렇게 행복한 집이 있는데 어떻게 집이 없는 서러움을 논할 수 있냐 이거야. 절대 그런 건 없다. 집에 목매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집에서 목을 진짜 맬 수 있다. 이게 명언이에요. 집에 목을 매면 어떻게 된다? 그 집 가서 진짜 목매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저승 간다고요. 이 41선 이탈해갖고 저승 간다고. 그죠? 41선 저승 사자잖아. 저승 간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응? 근데 나는 이 제자가 선생님
부동산인가요? 주식인가요? 얘기를 해주세요 하길래 주식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부동산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오해하고 듣지 말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부동산이라는 걸 한번 색안경을 끼고 한번 봐라. 지금은 이제 그럴 시절이 왔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해서 뭐 2년, 3년 후에 뭐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세상은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게 뭐 영원히 내 집이다? 영원히 내 집이다 해서 하자 처리 당하면 건물 싹싹싹싹 무너져요. 건축사 잘못 들어가고 뭐 건축사라고 해서 다 집이 100년, 1000년 가나요? 하자 생각하고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장판이 들뜨고 막 바람이 불면 막 창문이 흔들리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런 집에서 콕 껴갖고 살다가 평생 못 나온다고. 내 돈이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월세 살다가 집이 무너질라 그래. 에라이 모르겠다. 나가서 살아야지.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다른 데 가야지. 다른 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거든, 월세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60년, 70년 때 월세 살면 이 월세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돈을 못 모은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왜? 주식을 누구나도 할 수가 있거든. 옛날에 주식이라는 걸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어. 주식 하려면 증권사 가갖고 모니터 보면서 거기서 전화해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보면서 맨날 이런 데는 했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야. 그때는 주식을 접근하기가.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딱 있으면 주식을 매수매도를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력 잡는 꿀벌 검색 딱 해서 들어오면 딱 공부하고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 되고 언제 어디서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주식시장 등산 가다가 주식할 수 있나요? 이 증권시장 가야 주식을 할 수 있지? 전화를 하고 막. 근데 지금은 그냥 해변가에 가도, 산에 가도, 외국을 가도, 어디를 가든 내가 주식을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변하면 변하는 쪽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하기 전에는 부동산이 맞지만 지금은 주식이라는 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언제 누구도 주식을 손쉽게 만질 수가 있고 손쉽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옳지 않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팍 오죠? 그렇게 잘 한번 생각해봐. 눈 딱 감고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인데, 엄마가 한 2억 보태줘갖고 다 3억이 됐는데, 은행 가서 대출 2억 받고, 5억이라는 걸 분양을 받아서, 그 집을, 분양 이자 다 갖고 났더니 집값이 떨어지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콧구멍 파다가 배가 고프니까 콧구멍 팠던 손가락을 빨아 먹고 있네. 이런 걸 그려보라고. 아까 말했듯이, 집으로 그나마 부자 되려면 여기서만 살아야 돼. 여기서만. 요런 데 나가서 살면 요런 데서 집 사면 그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만 집 사. 여기서만. 근데 여기서 집 살려면 얼마? 최소 10억, 20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돈이 없으면 꿈 깨. 꿈 깨. 그럼 에라이 모르겠다. 주식이나 해야지. 그래서 한 달에 3억이면 3천, 5천을 매달 벌어. 매달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3억이 10억이 돼. 그럼 10억으로 한 달에 이제 1억을 벌어. 그러다가 이제 10년 후에는 또 이게 20억이 돼. 왜? 주식은 그게 가능하거든. 언제든 평생. 하지만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은 60년, 70년도 때, 80년도 요때만 투자를 해서 지금의 부자가 되는 거지. 끝났다. 아시겠죠? 지금의 부동산 투자해갖고 나중에 그지 됩니다. 진짜. 부동산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처를 주는 나의 집. 이 말은 60년도, 70년도 그때 이야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안 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주식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된다? 그지 이런 그지는 없었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뭘로 배워라? 세력 잡는 꿀벌한테 배워라. 책으로 주식을 배우지 말고 유튜브로 주식을 배우지 마라. 누구한테 배워라? 세력 잡는 꿀벌한테 배워라. 세력 잡는 꿀벌한테 배워야 뭐다? 이해가 팍팍 온다. 아, 이런 자리가 왜 가는지, 세력의 심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 오해하지 마요. 부동산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